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9시부터 10시까지죠. 투자의 수익과 실력을 같이 늘릴 수 있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 이광무입니다. 네. 자, 지금 이광무 전문가도 네. 계속 보면 그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검색을 많이 하시죠? 아, 그럼요. 뭐 뉴스는 뭐 장이 열리기 전부터 장 끝나고 나서도 그렇죠. 예, 수시로 봅니다. 하루 네. 종일 그거 찾고 있는데 네. 보다 보면 되게 재밌는 그런 뉴스가 오늘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어떤 뉴스 보셨어요? 일론 머스크. 아,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와 이렇게 대화했던 거요? 푸틴한테 한판 붙자고 한판 붙자고 네. 그러니까 저 러시아 쪽에서 뭐 어디 푸틴은 아니고요. 네. 다른 쪽에서 뭐 애송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걸고 한판 붙자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네. 또 우크라이나 쪽에서는요. 네. 일론 머스크 화이팅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까? 네, 그런 대화가 있길래 네. 보고 한참 웃었는데 네. 참 뭐 이쪽이 빨리 우크라이나 쪽 뭐 이런 쪽들도 빨리 정리 좀 되고 네.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네. 드네요. 오늘 4차 평화회의가 진행이 되죠? 그렇죠. 네, 좀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예, 출발해 보죠.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상승 특징적으로 갔던 종목들, 좀 강한 종목들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오늘도 역시나 또 개별적인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 중에서 EV 첨단 소재가 상당히 좀 반가웠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대만의 프롤로지움 회사에 지분을 투자했다라는 소식으로 해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뉴스 나왔던 것은 아니고요. 이 뉴스가 사실 잠재적으로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돼왔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제 세계 최초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타이틀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오늘 이슈에 좀 자극적으로 올라왔다고 보일 수 있겠고요. 여기 프롤로지움이 우선은 이제 자동차용보다는 오토바이, 그러니까 전동 바이크에 대한 이와 같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탑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향후에 주요 완성차 기업들과의 협업이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분 투자 이익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사실 EV 첨단 소재는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프롤로지움과의 관계 연결성이 더 있을지는 아직은 좀 모르겠다. 미지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오늘의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 앞에서 서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뉴스를 자주 보게 되잖아요. 사실 EV 첨단 소재에 대한 이 뉴스가 지난해부터 이미 좀 깔려 있었던 뉴스였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뉴스가 시장에 좀 큰 움직임이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좀 키워드가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지금 3세대입니다. 3세대. 근데 이제 앞으로 3.5세대, 4세대로 이제 이 배터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 좀 더 직접적으로 나온다라면은 오늘 이와 같은 종목들 간접적인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갔는데 직접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좀 카테고리를 좀 나눠 놓는다면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 놓치지 않고 빠르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저는 EV 첨단 소재를 좀 봤고요. 차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난해까지 일정한 구간 안에서 박스권이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후반에 이제 크게 밀린 모습이었고 다시 한번 또 박스권을 그리면서 하단을 만들었는데 오늘 이제 강한 거래량과 함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연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급등세에 대한 부분들을 약속해놓고 볼 수는 없고요. 만약에 내일장에서 2,000원, 2,100원 이 구간이 된다라면 좀 매물대에 대한 좀 물량 소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신규 접근은 저는 좀 자제할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앞으로 트렌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보자라는 정도의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가 네. 지금 당장 조금 실현되긴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어서 네. 이게 어떤 추세를 형성하고 그렇게 움직이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쭉 좀
필 받으면 네. 확 움직였다가 또 좀 쉬었다가 그런 그렇죠.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저도 이제 신기술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까지는 현실화되는 배터리는 아니거든요. 오늘 처음 이야기가 되긴 했지만은 굉장히 낮은 전력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용하는 데까지 정말 좀 긴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래도 그 긴 시간 동안에 전고체 배터리에 좀 협력할 수 있는 소재 회사들은 좀 준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쪽이 좀 배터리 쪽도 조금 이게 개화가 좀 되고 많이 좀 되면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무궁무진하잖아요. 아, 맞아요. 뭐 저런 것들 로봇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배터리로 움직일 거고 네. 로봇에다가 석유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예, 굉장히 좀 많이 커질 그런 섹터일 텐데 뭐 타이밍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저 탈모 관련되는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TS 트릴리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에 대선 할 때 공약에 저 이재명은 심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오늘 뉴스에 안철수도 심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자,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가 그런 공약을 했었죠. 탈모 치료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뭐 가격을 낮추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뭐 탈모인들이 대동단결해서 뭐 밀어주고 막 그런 움직임도 나왔었는데요. 그때 안철수 후보가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는 좀 너무 많은 그 재원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인 대안은 못 되고 지금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뭐 이런 부분들 그 탈모 치료약을 제네릭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네릭이라는 거는 저 복제약을 얘기하는 건데요. 생물학적 복제약은 우리 셀트리온 같은 데서 만들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라고 얘기를 하고 화학적 복제약은 제네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네릭은 약품을 그냥 화학적 성분을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분이 똑같으니까 효과도 똑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우리 타이레놀 주세요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고 약국에서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네릭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 신약을 개발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일정 기간 동안 그 독점권을 줍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탈모약에 대해서 복제약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뭐 그런 부분하고 연구개발을 제약사들 그쪽을 지원을 해줘서 좀 이 현실적으로 맞춰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 좀 부각이 되면서 뭐 어제부터 시작해서 뭐 안철수 위원장 관련되는 종목들이 윤석열 당선인 관련되는 종목들보다 더 잘 움직여요. 자, 그럼 휘킹 막 움직이는데 오늘도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TS 트릴리온은 마찬가지죠. 탈모 샴푸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탈모 관련주들이 JW 신약, 뭐 JW 중해제약, 그 다음에 위더스 제약, 방금 말씀드렸던 TS 트릴리온, 메타랩스, 뭐 현대약품, 프롬바이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탈모 관련되는 이런 쪽으로 엮이는데요. 자, 뭐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다 보니까 JW 신약이 중간에 뭐 그렇게 급등을 했다가 윗골을 달고 쭉 밀렸어요. 자, 장중에 뭐 12% 정도 이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뭐 종가는 뭐 그렇게 많이 올라서 끝나진 않고 4.4% 정도 그 정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게 어쩐 일인지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시간 외 상한가를 들어갔고 그리고 상한가 잔량도 시간에 100만 주 이상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일도 좀 부각되려나 보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이 JW 신약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그쪽하고 탈모하고 상당히 좀 관련이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는 피나스테리트라는 뭐 그런 성분하고요. 그다음 두나스테리트라는 그런 성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나라에서 탈모 시장이 한 1,200억 정도 시장 규모가 됩니다. 근데
이 1200억 중에 1000억 정도가 피나스테리드 그쪽입니다. 자, 근데 요거를 이쪽에서 가장 주도하고 있는 그런 약이 모나드라는 약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JW 중해제약에서 만들고 JW 신약에서 판매를 합니다. 자, 만드는 회사 따로, 그다음에 저 판매하는 회사 따로죠. 자, 요런 것들 제네릭 약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네릭 약품인데, 자, 요런 부분들이 조금 좀 상당히 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재료가 또 나온 게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이 수입해갖고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그 관절염 치료약이 코로나 중증 환자들한테 그 긴급 허가 승인이 났다라는 그런 뉴스도 뭐 오늘 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저런 것들 급하게 많이 올랐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게 아니라 좀 실적 부분도 되고, 요런 쪽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그렇게 접근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저 안철수도 심습니다. 뭐 그거는 얘기를 일단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중앙 D&M이란 종목을 또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오늘 뭐 현대로템하고 GTX-A 뭐 그쪽에 통합방송 시스템에 대해서 한 74억 정도 됩니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라고 뭐 그렇게 나오는데, 글쎄요, 그것 때문에 74억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 조금 납득이 좀 안 되고요. 지금 하여튼 이 중앙 D&M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조금 미심쩍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뽑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 전에 한번 잠깐 동안 장 끝나고 거래 정지가 된 적이 있었는데, 요게 회사에서 그냥 관리 종목 지정 우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원래 4년 연속 개별 기준으로 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게 되면 관리 종목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뭐 작년까지 3년이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가 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적자가 났다, 흑자가 났다, 아직까지 얘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얘기한 거 전에 자료들 이렇게 쭉 보면요, 이 자본 잠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아요. CB, 그러니까 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자본 잠식은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원래 감사보고서가 나올 시즌이거든요. 지금 감사보고서가 나올 시즌인데, 이 감사보고서는 주총 일주일 전까지 이거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자, 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가장 먼저 보실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됩니다. 뭐 주총 날짜가 뭐 언젠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날짜 일주일 전에는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나온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파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좀 지금 4년 연속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뭐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뭐 어떤 조치도 없고, 지금 뭐 주가는 그냥 상한가로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따라서 매매를 한다거나 뭐 그런 때는 상당한 좀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한 종목을 더 말씀드리면 서울리거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것도 오늘 상한가를 갔죠. 자, 근데 이거는 서울리거 같은 경우는 저 사회이사 한 분이 지금 당선인하고 뭐 같은 동문이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 정치 테마주로 좀 엮이기도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상한가를 간 이유가 그 디오라는 회사가 있죠. 코스닥 시장에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고, 그다음에 덴티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덴티스도 있고요. 디오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세심 컨소시엄에서 이 디오라는 회사에 경영권을 인수했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자, 세심 컨소시엄에 이 서울리거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세심 컨소시엄을 좀 이렇게 지분 100%를 다 갖고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휴젤을 창업하신 분, 그분인데요. 자, 뭐 거기서 휴젤을 창업을 해서
기업을 키워갖고 또 매각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요. 자, 뭐 서울리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저 상하이 서울리거를 설립을 해서 지금 뭐 그쪽에서도 뭐 상당히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병원으로 키워놨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상한가를 간 모습이고요. 자, 뭐 어쨌거나 조금 쫓아다니는 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죠. 그래도 뭐 이 서울리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덜한 게 지금 뭐 공시를 해놓은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올해는 흑자 전환했다라는 그런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좀 다른 것들 되게 좀 위험한 것들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덜한데 그래도 쫓아다니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매매를 하시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또 뭐 이 급등한 종목군들 이런 것들 말씀드리다가 또 한 번 다시 당부를 드리는데요. 아까 TS 트릴리온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뭐 JW 중해제약도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걸 한 가지를 보고 요거를 살려면 오늘 상한가 갔는데 못 사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도 분명히 떠서 나올 테니까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관련된 것들 요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찾아보시고 뭐 거기서 뭐 회사 재무 구조도 좀 살펴보시고 그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투자에 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응용하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 뉴스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각 후보당 내놓았던 정책들 공약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진짜로. 근데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먼저 채택될까? 이건 알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벌써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존에 내놨던 공약들 중에서 다시 한번 또 인수위를 통해서 수정이 되고 있는 공약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핫하게 새 정부에 대한 정책들 뉴스 뜨고 있지만은 저는 투자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선 테마주 주목하는 거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재표 전문가님이 저하고 같이 항상 얘기했던 게 이름을 자주 바꾸는 기업들 조심하자고 하셨잖아요. 조심해야죠, 그거. 예, 그리고 저는 또 여기서 이제 동전주 조심하자는 얘기 많이 하고 최순실 이름 잘 바꾸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근데 앞에서 이야기해 주신 중앙 D&M이 3년 사이 동안에 사명을 3번이나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가격이 너무 저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에 우리 네. 자본 잠식 됐어요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거 전환사채 발행해갖고 뭐 그 자본 잠식은 조금 없어진 것 같은데 네. 이거 그냥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네.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연명을 한다 뭐 이렇게 보는 것도 네. 맞거든요. 자, 그리고 맞아요. 네. 이 영업이익 기준 4년 동안 또 적자가 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엄격하게 잣대를 갖다 대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맞아요. 이번 달에 특히나 조심하자.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싶고, 워낙에 시장에 재미가 없다 보니까 좀 싸 보이고, 또 그리고 빨라 보이는 종목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좀 더 분별하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것만 좀 딱 염두에 두고 계시면 돼요. 뭐 지금뿐만 아니라 그냥 기본만 지키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관계도 마찬가지고 네. 뭐 상식선에서만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내가 상식선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기업도 마찬가지죠. 자, 상식선에서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기업이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가요? 돈을 올해보다 작년보다 올해 더 벌었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벌 것 같은 기업들. 그렇죠. 앞으로 벌 수 있는 회사.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지극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네. 그런 상식적인 틀에서 거기서만 매매를 하셔도 손해를 안 보고 어느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하다 보면 잘 안 되는데 공부 많이 하고 되게 당해보면 그렇게 하게 돼요. 당해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당하지 말고 배워야 되겠죠.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뉴스를 많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트렌드를 좀 더 읽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하락한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광 전문가 먼저. 네.
저는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연장선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 대부분 또 상품 종목들이 많습니다. 변덕이 자주 좀 일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배제하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중에서 이 아이디 정말 동전주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크게 올라갔던 적도 있었어요. 지난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큰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러시아 백신 때문에 올라왔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에 위드 코로나라든지 오미크론 이후부터 해서 백신을 찾지를 않습니다. 백신에 대한 실적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뉴스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백신 기업들 지금 선택 많이 안 하거든요. 이 부분들 본다라면은 이미 좀 트렌드를 지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동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재필 전문가님이 지적해서 이야기 주셨지만은 중앙 DNA 뭐 사명도 자주 바꿨는데 오늘 상한가 나온 게 뭐가 반갑습니까? 왜냐면은 그동안에 빠진 게 반에 반토막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 보지 말자라고 했고, 오늘 사실 이제 연속적으로 상한가 갔던 GTG 웰리스, 이게 반가울까요? 예. 이 종목이 이미 일찌감치 급등하고 난 다음에도 또 거의 반토막 이상 빠졌고, 그 이전의 위치에서 반의 반토막이 또 크게 털린 종목이기 때문에 동전주 그만 좀 보자. 물론 이제 이렇게 급작스러운 변동을 노리기에는 시장이 너무 도박성으로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감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워낙에 좀 보통의 동전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저가 그냥 인식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기업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종목 운영에 비해서 가격도 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감자와 같은 좀 망치도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많은 종목들 보시게 될 텐데, 요즘에 유난히도 동전주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트렌드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멜파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거래 재개되었고, 그리고 나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런 게 반갑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추세가 내내 빠지다가 반등? 사실 앞전에도 기사 회상되고 난 다음에 빠졌다가 반등? 반복했지만은 결국엔 또 크게 밀리는 모습들. 이게 터치 디지타이저 만들었던 회사인데요. 스마트폰에 터치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센서 기술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 중고등학생들도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기술 장벽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멜파스 기업이 과거에는 지금 이제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동전이지만은 옛날에 초창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필요한 기술이었고 주목받는 기술이었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익숙한 산업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이 기술을 찾지 않는 겁니다. 트렌드가 바뀐 거죠. 장기적인 트렌드가 바뀌었고, 결국에 기업의 트렌드를 잃어버리면은 이와 같은 위치까지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 싸다라는 인식이 아니고 동전주 조심하고, 그리고 기업의 재무제표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3월 달에는 더더욱 조심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뭐 오늘 또 저는 CBI란 종목을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CBI가 뭐 이름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이라서 뭐 영어도 뭐 이름으로 CBI냐라고 뭐 그렇게 봤더니 옛날 이름을 딱 보니까 걔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보산업입니다. 청보산업인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 싸이월드 관련주로 조금 엮여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근데 오늘 싸이월드 관련되는 대표적인 종목 인트로매틱이라는 종목이 있죠. 그 회사가 어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자, 감사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이런 것들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자, 뭐 전에 인트로매틱 같은 경우는 한번 또 말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요. 이 뭐 싸이월드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야, 이거 관리 종목이고 관리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사고를 치고 오늘 거래 정지가 됐고요. 자, 이 CB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싸이월드 관련 종목으로 싸이월드 Z에 좀 그 NFT 산업을 위해서 뭐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싸이월드 얼라이언스 쪽에서 얼라이언스 조합에서
삼자 배정으로 이 회사의 주식을 5.4%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싸이월드 관련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뭐 인트로매틱이 거래 정지가 돼버리니까 이게 회사 재무구조라도 괜찮으면 뭐 이거는 괜찮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보니까 작년에 58억 정도가 적자가 나고 그 재작년도 25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도 불안하네 하고 일단 좀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지금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되게 계좌가 적자가 이렇게 계좌란다. 그 재무제표가 적자가 나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청자님들 조금 싫으시겠지만요. 이런 얘기가 나중에 4월 달쯤 되면요. 이런 얘기 하라고 얘기를 해도 저희도 안 합니다. 지금 철이 그런 철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그 다음에는 ETN을 하나 봐드릴까요? 자, KB 레버리지 항생테크. 자, 요거 ETN인데요. 자, 어제 제가 그 홍콩 시장 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었죠. 자, 지금 오늘도 홍콩 시장 차트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잠시만요. 자, 홍콩 H지수로 볼게요. H지수로 보면 자, 어제 뭐 한 7% 정도 급락을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종가 기준으로 6.58%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자, 뭐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테크 관련되는 뭐 그런 쪽인데요. 뭐 이름에서도 나와 있죠. 항생테크 선물 레버리지니까 그 선물의 2배의 수익을 줬다 뺏었다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요게 기초자산이 뭐 중국의 빅테크 30 종목이에요. 그걸 갖고 만들어 놓은 게 테크 지수입니다. 항생테크 지수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급락을 했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유가 몇 가지가 좀 됐었는데요. 뭐냐 하면 미국 쪽에 외국회사 문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 2020, 작년이었던가? 그때 미국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그런 법입니다. 뭐냐 하면 상장이 돼 있어도 뭐 우리 기준에 좀 이게 맞지 않으면 퇴출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법이에요. 자, 그래서 중국에 5개 기업이 지금 저런 거 경고장이 날아갔습니다. 경고장이 날아가서 뭐 회사 이름들을 보니까 무슨 바이오 이렇더라고요. 뭐 좀 우리가 저도 못 들어본 회사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5개가 그런 경고장을 받고요. 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디디 출신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한 가지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선전시가 락다운 됐죠. 시를 그거 뭐 코로나 환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던데요. 뭐 뉴스에 어떤 뉴스에는 뭐 60명이라는 그런 뉴스도 있고 어떤 뉴스에는 150명이라는 뉴스도 있는데 150명 걸렸다고 1750만이에요. 선전 인구가 1750만 명인데 그 도시를 그냥 봉쇄를 시켜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엎친 데 덮친 거죠. 외국회사 문책법에다가 또 선전이 뭐 이쪽이 그런 것들을 좀 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미국 쪽에서 지금 아주 러시아를 진짜로 시범 케이스로 진짜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야, 행여라도 니네 지금 속으로 뭐 러시아 쪽에서 뭐 군비 같은 것들, 무기 같은 것들 그런 거 요청한 거 우리 다 알고 있고 니들도 해줄까 말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한번 해줘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어떻게 그렇게 돼버리면 중국이 또 굉장히 강한 그런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겁니다. 지금 이거는 조금 안타까워요. 전에 레버리지나 ETN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때 그때는 뭐 그런 것들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거래량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뭐 개인 투자자님들이 그렇게 많이 물리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항생테크 레버리지 ETN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이 170만 주나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58만 주, 엊그저께 81만 주 정도가 거래가 됐으니까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 부분 이런 데서 매매를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 손실이 큰 그런 좀 경우일 텐데 이런 부분들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거는 아예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모르면 안 하고 내가 아는 데에서만 투자를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중국과 홍콩의 뉴스가 상당히 좀 살벌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미국 여기에서 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또 제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걱정을 낳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살펴봤고 다음은 이제 다음을 위한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포커스 EJ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여행, 항공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아시겠지만은 앞으로 이 오미크론 이후부터 해서 이 위드 코로나 정책 그리고 리오프닝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저는 이제 항공주들을 좀 지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국제 유가 급등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유류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유류비 지출이 큰 여행 산업에서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진행이 되면, 이제, 완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여행주들이 좀 주목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국제 유가에 대한 주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WTI 기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지금은 좀 소폭, 좀 진정이 됐죠. 근데 이 등락폭이 30% 가까이 됩니다. 네, 일단은, 브렌트유가 138달러까지 갔었고, WTI가 130달러 선까지 넘었었다가, 이처럼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유류비 부담을 분명히 나왔었거든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유류비 지출에 대한 부담, 이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여행지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유류비 부담으로 해서 급락이 나왔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추적하자라고 얘기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유류비,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으로 인해서 불특정 시점에 큰 등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라는 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좀 국제 유가에 대한 가격 변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제 유가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일단은 130달러 선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날짜로 본다면은 3월 9일 때 크게 이제 진정이 됐습니다. 유가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100달러 선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이전의 수준보다는 분명히 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유류비 부담에서 크게 악재를 키웠었던 여행 항공주들이 지금은 또 이제 전환점을 맞이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국내 정부에서 21일부터 이 그러니까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해외 완료자들에게 이제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 격리에 대한 기간을 면제를 했습니다. 면제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출입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 이 때문에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들이 최근에 급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의 차트에 이렇게 조정이 되었던 이유가 사실은 오펙 국가의 증산 요청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미국과 이란의 핵협의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좀 해소가 된다면은 충분히 유가가 좀 더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연속적으로 좀 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관련된 종목들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두투어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 제가 여행주에 대해서 좀 꼬집고 이야기 드렸을 때, 이날 3월 8일 날 급락을 했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오히려 크게 빠진 종목 순위에 있었는데, 오히려 이 종목을 좀 이제 좀 추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모두투어가 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유류비 부담에 대한 여행 산업, 국제 유가에 대한 변동에서 악재였지만 전장에 대한 키워드가 좀 완화되거나 진정되거나 그리고 국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진정이 된다면은 충분히 오미크론 이후에 코로나에 대한 변수가 낮아지고 있어서 여행주들 다시 볼 수 있다. 리오프닝 키워드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제법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행주들은 뭐 추가적으로 이 코로나 확진세가 급증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좀 진정이 된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그 시점이 21일부터인데 그 이후부터에서는 특정 모멘텀이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는 말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류 앞에서 이제 이지피 전문가가 홍콩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주셨을 때 이 선전 지역에 대한 이 봉쇄령이 선전 지역이 굉장히 대규모 이 테크 단지거든요. 제조업도 있고 IT 기술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산업 단지입니다. 근데 여기가 봉쇄되었기 때문에 주요 공장 시설까지도 멈췄었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했을 때 유류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는 측면으로 해서 국제 유가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특정 이슈가 좀 나와서 국제 유가에 대한 진정 효과가 나오고 있지만은 분명히 국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을 자제시키기 위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행주들은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투어 봤으니까 하나 투어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두 투어보다는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를 좀 짧게 경험을 하고 반등을 성공하는 모습인데,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초에 이 국외, 그러니까 해외 여행지에서 자가 격리 기간을 면제하는 국가들에게는 여행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컸습니다. 뭐 돌아왔을 때 국내 자가 격리 하더라도 해외 현지에서의 자가 격리가 면제가 된다라면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됐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사이판이었습니다. 그 사이판 여행 예약으로 인해서 1분기 그 실적 반영이 상당히 컸었던 기업이 바로 하나투어인데 이 때문에 실적 전환 한번 올해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적으로 했을 때 계절적으로 3월 달부터 해서 골프 투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때입니다. 이 부분들이 좀 더 반영이 된다면은 하나투어는 모두 투어보다 좀 더 빠른 회복력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다음은 항공주도 보도록 하겠는데 대한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서도 유류비 부담이 상당히 큰 기업 중에 하나이죠. 아무래도 항공유가 가장 큰 지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 국제 유가와 또 환율에 대한 영향을 또 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 모두 투어, 하나 투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항공주도 같이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불안한 점이 있어요. 국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오펙에서 증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고, 그리고 이란의 협의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미국에서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제재 요청을 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들이 좀 길어진다면 국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에 대한 리스크까지 좀 덮게 되는데 환율의 변동이 나타나게 되면은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환차손에 대한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뭐 보통 이제 환율 15도 올라가면은 보통 한 100억대 이상의 손실로 잡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때문에 저는 지금 반등을 여행주하고 항공주들이 따라오고 있지만은 항공주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자라는 측면이고요.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공주들 똑같은 이유인데 추가적인 걱정 요인이 있다라면은 지금 러시아에 대한 이 제재를 위해서 러시아에 대한 해운 노선이라든지 그리고 이 영공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러시아 노선까지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 지역을 피해서 다른 지역을 할 때 러시아 지역을 피해서 우회해서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항공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회 노선을 위해서 좀 더 장기 길을 찾게 되는 유류비에 대한 부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 참고한다면은 항공주들은 지금 반등은 잘했지만 선뜻 손이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주항공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주항공은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처럼 이 러시아 영공을 사용하는 노선이 없는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제주항공이 국내선에서 해외 이 노선을 확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국제선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보통의 지역이 일본과 동남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책이 조금 더 아시아 지역에 확대된다면은 제주항공은 조금 기대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봄 시즌이 왔기 때문에 제주도 국내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항공주에서 좀 분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픽 하나 정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항공주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얘기 드렸지만은, 여행주, 이 조에서는 하나투어. 여행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분명히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행주 좀 관심 있게 본다라면은, 앞에서 이 1분기 때 실적 전환에 대해서 빠르게 보여줬고, 그리고 올해 여행 상품에 대한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 하나투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투어를 탑픽 종목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일단 그 국제 유가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앞에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그런 얘기들을 12월 달 초중순부터 TV 방송에서 계속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자, 이런 게 갑자기 터지다 보니까 이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이 미처 유가가 이렇게 급등할지는 모르고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셰일 오일 쪽이 조금 덜 그쪽에서 채굴을 덜 하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4월 달 정도가 되면 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조금 안정될 가능성들, 뭐 그럴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어제 좀 그 AI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조금 더 좁혀볼게요. 의료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AI라면, 의료 AI 종목이라면,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뷰노도 있을 거고, JLK도 있을 거고, 딥노이드도 있을 거고, 뭐, 신테카 바이오, 요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전부 다 적자 기업입니다, 이런 것들. 다 적자예요. 다 적자인데, 뭐, 종목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 안철수 위원장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데이터 산업 관련해 갖고 디지털 플랫폼을 구성을 할 겁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이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의대 나오셔 갖고 의사신데 뭐 거기 안철수 연구소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 안철수 연구소를 키우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의료 쪽 AI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 안철수 위원장이 국가 데이터를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책임지기 싫어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개방을 못 한다라고, 그런데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본인이 총대를 메고라도 개방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거, 의료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개방이 되게 되면 엄청나게 양질의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AI 의료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뭐 JLK나 뷰노 같은 그런 기업이 미국에도 있어요. 의료 AI 쪽이. 근데 매출액이 한 100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쪽은 산업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엄청난 밸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그렇게 좀 따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뷰노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거 작년 2월 달에 상장했죠. 1년간 진짜로 정말로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자, 뭐 공모가 자체도 좀 비쌌고 그렇기 때문에 1년간 두들겨 맞았는데 지금 뭐 옆으로 이렇게 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내일 당장 쫓아가세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AI 진단 보조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인증을 받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희망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비노라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엔 JLK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JLK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코로나 때문에 제외 국민들, 우리나라 밖에 계신 분들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를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의 후생성 산하 기관에 이 JLK에서 만든 솔루션이 긴급 승인이, 사용 승인이 났어요. 근데 참 우리나라, 일본에서도 나는 게 우리나라에서 왜 안 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마 뭐 새 정부에서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상반기 내에 대학병원하고 연계된 메타버스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만 잘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잘 가기 시작한다라면 정말로 어디까지 클지는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게 이런 것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전에 신테카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신테카바이오를 추천도 드렸었습니다. 우리 2월 14일 날 EJ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16일 날 아마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16일 날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때가 12,000원대입니다. 12,000원대인데 지금 또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오더니 14,750원까지나 올라왔어요. 자,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좀 크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기반이고요. 자, 신테카바이오는 유전체 기반으로 AI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 생각하시는 탑픽 종목이 또 있으신가요? 탑픽은 전에 추천도 드렸었던 신테카바이오를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신테카바이오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오 ARS라는 그런 예측 시스템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암이나 뭐 특이 항원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을 예측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요거 말고 또 딥매처라는 그런 솔루션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 합성 신약들, 그러니까 신약 후보 물질들, 요런 것들을 발굴하는 AI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딥매처라는 요 플랫폼으로 후보 물질들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사들한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그러는데요. 지금 올해 160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벌써 투자 결정 다 났고 투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슈퍼 AI 컴퓨터 센터를 건립을 지금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거를 올해 안에 다 건립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게 뭐 전에는 이 컴퓨터가 한 400대 정도 연결된 그 정도 수준의 성능이었는데요. 자, 이게 다 되고 나면 컴퓨터를 1000대를 연결시켜 놓은 그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 센터가 건립이 완공이 되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오 ARS 그리고 딥매처 같은 이런 플랫폼들을 고도화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효율도 높아지고 신약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부분 시간 비용들 엄청나게 좀 단축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꾸준하게 신테카바이오를 소개를 해주신 걸 보면은 좀 비장의 무기가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12,000원대니까 또 올라오기도 네. 많이 올라왔어요. 네. 올라오기도 많이 올라왔고 제가 네. 제약바이오 쪽에서 보고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녹십자고, 하나가 이 신테카바이오예요. 그리고 전에 한 몇 년 전에, 2, 3년 정도 전에 그때는 관심 있었던 게 시젠하고 알테오젠 밖에 없었어요. 자, 지금은 이 신테카바이오하고 녹십자니까 뭐 좀 잘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에도 나는 제 바이오 안 좋아하는데 신테카 바이오는 얘기할게 라고 하셨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또 추천주 시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오늘 이 종목은 5%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정의 기회로 접근해 보려고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조선주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제가 누차 좀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해 연말까지요, 우리나라 3사 조선사들이 상당히 또 높은 발주 물량들을 따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주를 따냈습니다. 생각보다는 해외 글로벌 선박 발주가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상당한 큰 비중을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수주를 따내는 모습이었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까지 잘 못 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저가에 대한 기회가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오면서 LNG 선박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 기대감이 새롭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왜냐면은 유럽의 러시아 의존도의 에너지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나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 반사적인 간접적인 영향 수요가 될 거라 보고 있는데, 미국의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오늘 하락을 했지만은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장의 시초가 접근 이야기 드리겠고, 이 종목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는요, 적어도 지금 지난해에 있었던 이 수주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들이 더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36,000원 라인대까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손절 라인대는 2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휴니드입니다. 앞에서 수익률 요거 보셨듯이 LIG 넥스원이 거의 30% 가까이 수익이 났죠. 자, 이 방산주들 쪽에서도 순환매가 도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것들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싸움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움직였던 거죠. 자, 근데 이제는 조그만 중소형 방산주들 위주로도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또 저렇게 ICBM을 쏘네. 지금 그쪽 평양 쪽에 비행장 그런 것도 거기도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죠. ICBM 쏠려는 것 같다라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이런 쪽도 지금 보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니까 지금 현재는 원래 좀 탄력 있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빅텍이나 휴니드 요런 것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진짜 쉬운 진단에서 마지막에 그 종목을 한 종목을 이번 주 시장 말씀을 드리면서 빅텍 같은 종목들 매매해 보시면 괜찮으실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괜찮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자, 이 휴니드는 전술통신이나 저런 것들 통신, 전술 시스템 같은 것들, 요런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북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또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요런 것들, 도발의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 요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있으니까 그런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오늘 또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죠. 그다음 ASI라는 회사인데요. 미국 기업입니다. 요게 미국에서 거의 가장
하이엔드급의 기술력을 보유한 무인기 만드는 기업이에요. 자, 그쪽에 항공전자 시스템 공급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2017년도부터 꾸준히 뭐 MOU도 체결하고 관계를 맺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니까요. 뭐 상당히 확장성도 있고 또 방산주들이 보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렇게 그냥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뭐 저 LIG 넥스원이나 큰 것들 같은 경우는 수출도 하지만요. 이 휴니드 같은 경우는 작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쪽에 수출 규모가 상당 부분 이렇게 매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200억 정도 되는 모습이에요. 1200억 정도인데 뭐 올해 영업이익 난 부분들이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1년도 한 133억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발생이 됐으니까 이게 성장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전혀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주가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가 자체도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올라온 것도 없어요. 올라온 것도 없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좀 매물 소화를 하고 지금 뭐 기술적으로는 저 이동평균선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밀집이 됐다가 저 수렴이 다 됐다가 확산되기 바로 직전인 그런 모습이죠. 방향은 위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좀 편안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매수하는 시초가는 내일 아침 시가를 말씀드리겠고, 일단 뭐 목표가는 1차로 한 11,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손절가는 7,6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뭐 시장도 그랬고 종목들도 대부분 그랬는데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좀 경기를 좀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FOMC 오늘부터 내일까지 현지에서 좀 진행이 되면은 내일과 모레쯤에는 우리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전문가님도 한 말씀 좀 자, 일단 변동성이 좀 큰 그런 시장이니까 지금 될 수 있으면 뭐 짧은 뭐 그런 관점으로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또 좀 안정된 다음에 조금 긴 관점으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